유튜브로 공개된 대통령실 녹취록 5시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함께한 방송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건 실제로 취재했던 장인수 기자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상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인수 기자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그동안 제가 네. 출연 부탁드릴 때마다 선배 지금 저 취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셨는데 드디어 또 특종을 하셨습니다. 그렇나요? 예. 네, 어제 그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제1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와, 그분들이 그 마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는가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실명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녹취록 속에 등장인물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 네, 있었던 맞습니다. 분이죠. 예. 자, 이분은 실제로 용인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이 소위 낙하산 공천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공천 피해를 봤다. 이게 사실 어제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공천에서 떨려날 것 같은 그 며칠간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어제 보도한 내용은 주로 그 시점의 내용이 많았죠. 네. 예. 그 김대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건설회사를 오래 다니셨고요. 예. 지역에서. 예. 예. 용인에서? 아니요, 용인은 아니고 강원도. 강원도. 예. 예, 고향이 삼척분이라고. 예. 강릉. 강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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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강릉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를 지역 기반으로 한 건설사를 오래 다닌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 회사를 운영하신 건가요? 운영은 아니고 임원까지 한 임원 거예요. 건설회사 예. 임원 출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 예.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강릉 지역 정치인의 네. 줄로 이 캠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선거 캠프를 예. 도왔고 선거 예. 운동을 도왔고 그 연으로 인수위 대통령실 행정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 저도 어제 그 보도 직후에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마빌딩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결합을 해서 네. 캠프에서 조직 활동을 했던 분이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뭐 산하기관들 뭐 이렇게 묶어서 일종의 이제 그 가장 그 바닥 밑바닥을 다지는 선거 예, 캠페인을 맞습니다. 했던 예,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그 워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좀 기가 막힌 대목은 실명으로 등장한 이철규 예. 의원입니다. 네. 네. 이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배속돼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비선 라인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런 거죠. 김대남 그 수석 행정관의 말에 따르면. 네. 예. 그 실제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좀 반박 또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입장을 물어봤는데 저한테 밝히지는 않았고요. 네, 네. 아무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김대남 씨의 주장은 허구다. 그렇죠. 예. 그 김대남 씨는 허언증 환자가 아닐 텐데 실제로 본인이 듣고 겪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이명수 기자에게 무려 1년간의 통화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예, 총 11개월 통화했고요. 네. 이게 허언증 환자라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허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 모시고 거예요?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예. 1년 6개월 동안 참모 노릇을 했다는 거니까 그것도 웃기고 예. 이철규 의원을 압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허언증이에요? 자기는 최소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예, 그게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진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예. 네.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예, 대한민국 주무르고 있다라는 거. 예. 김건희 여사랑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7시간 녹취록이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캠프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런 기사가 나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잔침판 벌어졌으니까 예.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오는 거지, 오고 싶어 하는 거지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선거를 예. 이제 잔치판, 예. 승리자들의 잔치판으로 인식하는 거죠. 예. 자기 잔치판이 열린 거잖아요. 자기 잔치판이다.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고 있고 실제로 그 뭐 이철규 의원이 뭐 이 와중에 본인이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라고 손들고 자백할 리는 없죠. 만무한 것이고 수사나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용인 지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좀 처음부터 좀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이 원래는 강남을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용인으로 지역구를 옮기게 된 것은 뭐 본인들의 뭐 대통령실 출신의 희생과 헌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알고 보면 강남보다 더 꿀 지역구다. 이런 게 기자들의 당시 이제 정당 취재팀 기자들의 취재로 확인이 된 내용이기도 한 건데 왜 이원모 전 비서관을 그 지역에 꼭 보내려고 했었던 것일까? 용인갑이요? 예. 일단 용인갑이 이번에 22대 총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 이상식 의원이 50점 몇 %가 그렇습니다. 득표로 이겼는데 예. 요 직전인 21대의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이깁니다. 그것도 표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이겨요. 7점 몇 % 차이로 이겨요. 예. 그 득표율 네. 포인트 차가. 예. 그러니까 21대 총선을 생각해 보시면 21대 때 2020년에 코로나 어떤 전국을 타고 민주당이 180석을 하고 범야권이 190석인가 뭐 하면서 그 정의당 합쳐서 네. 완전히 총선에서 압승을 할 때거든요. 그 원동력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그렇죠.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요. 맞아요. 경기도 지역구가 59개인데 51개 선가 이깁니다. 민주당이. 맞아요.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딸랑 7개 가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용인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원모 비서관을 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21대, 20대, 19대 내리 3번을 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흔히 말하는 텃밭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니 거기에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을 보내서 배지를 좀 달아주려고 이렇게 XX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4월 10일 날 총선이 열렸잖아요. 네. 4월 26일 날 아니 2월 26일 날 예. 전략 공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 달 20일이 안 남은 시점이 되는 건가요? 한 달 그쵸? 그쵸. 한 두 달도 안 되는 거죠. 예. 두 달도 안 되는 거에 전략 공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 출마자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고, 누가 봐도라도 이건 누가 꽂았네. 네. 이 객관적인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누가 꽂았네라고 전략 공천을 그렇게 뒤늦게 다른 후보들 무시하고 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객관적인 김대남 상황이. 씨라는 분은 그러면 용인에 이분도 뭐 용인에 무슨 그 연고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진 강원도 않습니다. 강릉 분이고. 그렇진 근데 않고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그러면 용인에 가서 여기를 출마를 다지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 용인갑 지역구가 네. 그럼 21대 때 이겼으면 현역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현역 의원이 2023년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뇌물죄 7년 확정 판결을 받고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가세요. 현역 의원이 없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가 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대남 비서관이 10월 22일인가 대통령실에 사표를 냅니다. 10월 22일. 21일인가 22일인가 아무튼 그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찌감치 지금 총선 앞두고 이제 일찌감치 용인으로 내려가서 계속 거기서 이제 지역구 돌고 명함 뿌리고 하면서 그 출마 준비를 해요. 네. 그 김대남 예비 후보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용인이 최근에 한참 개발이 많이 된 맞아요. 확장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예. 네, 본인이 전공이 건축이란 말이죠. 도시 개발 이런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자기의 이미지하고도 용인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누군가 가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
직무대리까지 한 비서관 출신의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미리 가서 선점하고 있으면 내가 이 지역구에서 한번 국회의원 배지 달아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의 꿈은 이제 그 이원무 비서관이 공천되면서 좌절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격분한 나머지 이명수 기자한테 뭐 이철규 의원한테 이런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도 적어서 보냈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명수 기자가 이철규 의원한테 보내진 않은 거죠. 보내지 말라고 또 다음에 바로 보내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네. 이명수 기자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미묘할 때니까 네. 예, 일단 성급하게 이렇게 하거나 하지는 그때 둘이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논의를 해요. 그럼 이명수 기자하고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던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고향 강원도 선후배 사이여서 그런 건가요? 상당히 이제 제보자하고 친분이 오래 쌓이지는 않았고요. 지난해 9월 5일 날 처음 서로 통화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 대 취재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대통령실이 어떤 자유총연맹 같은 보수 성향의 단체나 보수 유튜버, 그게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많이 칭하는 이런 쪽과 좀 결탁돼 있고 유착돼 있고 이쪽을 좀 밀어주고 챙겨주고 뭐 돈도 좀 지원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취재하고 있었고 요 취재 내용은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MBC 스트레이트에 뭐 제보 내지는 토스를 해주고 그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9월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이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이제 동양, 선후배, 강원도에서도 이제 영동, 그 강릉 삼척이라고 하는 거의 뭐 같은 동양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 있었고 김대남 의원을 비판하는 보도였는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MBC 스트레이트 보도는 김대남 그 선임 행정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름이랑 실명을 공개를 다 해요. 얼굴까지 사진을.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쁠 법한데 좋아해요. 보도를 보셨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MBC를 그냥 완전히 무슨 좌빨의 정치인 언론사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거기서 보도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슨 훈장 다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그것도 참 웃기죠. 대통령실이 진짜, 그렇게 정파적으로 치우쳐서 물론 어느 정도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비판 보도가 났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너 잘했어 이런다는 분위기도 참 웃긴데 아무튼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취업돼서 이제 주변에서 칭찬도 듣고 자기랑 소통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부터도 칭찬을 듣고 아주 좋아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죠.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의 활용 가치를 본 거죠. 기자를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구나. 내가 뜰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접근할 때 대체로 그런 욕심을 기사 한 줄 제대로 잘 나면 내가 홍보 정말 세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나에 대해서 좋게 써줘 이건데 비판 기사를 또 이렇게 나를 대해서 나쁘게 나간 기사인데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이제 조선일보가 나를 비판하면 뭐 일제시대 때 비교해 보면 내가 이제 독립군 맨날 조선일보는 그때 독립군 욕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서 그 이철규 의원에게 그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든 내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결국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서울보증보험공사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를테면은 공직 후보에 출마해서 뭐 선거하는 것은 그 낙오하게 됐지만 공직자로서의 승승장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가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다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국면이 올해 2월 20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이제 긴박하게 일들이 벌어지는데 2월 20일 날 첫 보도가 나와요. 이원모 그 인사비서관이 강남을 공천에서 떨어지고 이제 용인갑으로 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2월 20일 날 첫 보도가 나오면서 이원모 비서관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김대남 비서관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원모가 오면 나는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명수 기자랑 그 얘기를 긴급하게 상의를 하면서 그 내용 보면 뭐 제가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한테 무슨 뭐 허위성을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흘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철규 의원한테
그렇게 압박하라고 하면서 글까지 적어 보내주고 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이현모 본인을 압박하자. 이런 얘기도 둘 사이에 오가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어제 보도는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물어봐요. 그럼 압박하려면 예. 거기 연락을 해야 되니까 예.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예. 이현모 그 예, 비서관의 비서관. 네, 예. 연락처를 갖고 김대남이 불러줘요. 예. 그래서 김대남 행정관이 야 이 번호 이거니까 예. 그 필요하면 활용해라고. 예. 그러니까 이원모를 어떻게 압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예, 예. 당신 여기 이렇게 여사님 내려오면. 뒷배로 나오면 예. 뭐 결과가 좋을 것 같냐라는 어허. 식의 압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철규를 예. 얘기하니까 네. 이명수 기자는 이원모도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음. 둘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서울의 소리 보도와 그다음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가 매칭이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 이른바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큰 의심은 아니 국민의힘에 아무런 무슨 그 관직이 없는 분인데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어떻게 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인지 어떤지 이런 상태를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거냐, 누가 도대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에게 공천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서울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편에 서서 이철규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김대남 비서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콕 집어서 이철규라는 이름이 지목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라인으로 정보를 주면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거를 지역에 있는 언론이나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마쿠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저는 취재 기자로서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 정황을.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추정인데 예. 이철규 의원이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줬다라기보다는 네. 거기 보고? 나오는 대로 네.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는 누가 알려주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 내 뜻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예.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김대남 행정관은. 이철규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는 거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김대남의 보고란 표현을 쓰진 않는데 예. 공천 개입하는 루트가 이철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워딩 예, 자체는. 예, 예.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시를 공천 개입이라는 게 이제 지시 누구 꽂아 네. 아니면 누구 빼 예. 이거잖아요. 예.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오더를 직접 지시를, 내리면 예. 이철규 의원이 했다라고 김대남 행정관은 그렇게 지목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공관위의 구성을 보면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할 때 이미 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의중을 의중을 떠받드는 역할을 맡고 공관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다 같이 보도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까지만 나온 건데 네. 김대남 행정관 비서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야. 김건희의 의중을 떠받드는 거고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그 담당하는 창구고 루트야.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원모 특별히 챙기고 신경 쓰고 있는데 예. 이원모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 예.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원 그러니까 정보를 받는 대상이 대상이 아니라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내 명령을 똑바로 안 해? 라고 너 하면 그러면 아웃. 네, 날아가. 그러니까 날아가. 김대남 행정관은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원모 비서관은 사실 이원모 비서관보다 그 부인이 더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해서 문제가 됐고 그 첫 보도를 그때 MBC에서 네.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적 라인으로 이원모 비서관 물론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소위 이제 친윤 검사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이원모 비서관을 챙겨야만 했던 각별한 이유는 그 부인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김대남 행정관이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퍼즐이 다 맞아 다 떨어지는 맞는 얘기를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원모는 다만 우리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이원모 비서관은 네. 그리고 이제 특수부 출신이고 대검 반부패부에도 있었고 잘 나가는 네, 서울중앙지검 뭐 이렇게 있었고 윤석열 라인으로 이렇게 딱 분류되는 검사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이렇게 딱 보기에는 이원모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니까 뭐 강남을 얘기 나오고 또 용인의 좋은 지역구 갔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쉬운 해석이었다면 네. 그 내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실 내부자들. 예. 그 소속의 그들은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김건희 여사와 그 와이프의 사적 관계 예.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공천이 되느냐 마느냐를 작동하는 힘이라고 이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혹시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라든가 뭐 이원모 비서관 뭐 이런 또 추가로 그 확보한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 취재에서는 예.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예. 없으시고요. 자, 그 이분이 지금 SGI 서울보증보험의 상근 감사위원 맡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번 보도 나온 다음에 뭐 그 허위사실 보도, 특히 어제 보도와 관련해서 뭐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이런 기자들에게 입장문도 변호인을 통해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김대남 측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거나 문제 삼은 대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라고 해야 되나? 뭐 어제 보도하고 아침이니까 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다만 이분이 뭐 인간적으로는 예. 제가 이제 이분을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그 5시간 반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이분은 그나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들을 해요. 네,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자신과 관련된 전략을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해 주거나 네. 협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5.18 예. 그 희생자 예. 유가족 예. 거기 이제 민주 단체들이랑 예. 괜찮다. 예. 내가 거기도 많이 챙겼다. 대통령실에 예. 대통령실에 있거나 뭐 그러면서 그리고 그쪽도 괜찮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스트레이트가 비판 보도를 하니까 우파 진영 내에서는 이제는 자기가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받을 때까지는 계속 니네가 날 공격해줘. 서울의 소리에서. 예. 공천을 받고 나면 예. 바로 좌클릭. 어. 당선돼야 되니까. 좌클릭하겠다. 예, 극우한테만 지지받는 그런 노선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공천은 그래서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뭐 5.18 관련 단체하고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는데 그쪽에서 나 엄청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실은 그러면 이제 배신자인 거고 그냥 극우 일변도로 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이죠.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이명수 기자한테 대통령실의 어떤 이 극우 일변도의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러니까 예. 지지율 떨어지지. 예. 아, 답답해 죽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명수 기자에게는 하는데 대통령실 안에서는 못하죠. 못한 거잖아요. 한마디 못하죠. 입도 뻥끗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공천 받을 때까지는 극우 유튜브 편에 서고 공천 받은 다음에는 좌클릭해서 이 자기 정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뭐 생각이 분명하거나 바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구성원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나마 대한민국 평균을 따지지 말고 지금 대통령실 구성원 중에서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생각을 하고 있다. 갖고 있는데 정확해요. 지금 이렇게 가니까 극우만 보고 가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 김대남 씨가 그 5시간 그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서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것 말고 이를테면은 뭐 김건희 여사 뭐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예컨대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무슨 뭐 보고서를 뭐 날마다 받아보고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전반에 대해서 두루 영향력을 미치거나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남 씨가 얘기해 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나 그 분석을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예, 어떤 그런 근거나 예, 예. 그냥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냥 당연한 걸로 깔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건데 그걸 왜 굳이 설명해야 돼? 그런 워딩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네. 그래요. 그냥 그럼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멘탈 속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모 윤석열 대통령은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멘탈 속에서? 안중이 없어요. 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중이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변수가 아니에요.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를 보세요. 그 워딩들 네, 제가 네, 네. 그 편집을 그렇게 예. 한 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도록 예. 한 건데 예. 한동훈 사진을 올려야 되나, 한동훈과 같이 찍은 사진을 사진 올려야 올려야 되나, 되나. 윤석열과 예.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야 되나 그러다 이 사람이 딱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크게 현수막으로 예. 해서 사무실에 이제 걸고. 건단 말이에요. 예. 야, 나 큰일 날 큰일 날 뻔했다. 한동훈 올렸으면 야, 나 큰일 진짜 날 망할 뻔했다. 뻔했다. 예, 공천도 못 예, 받고 예. 그냥 끝장날 뻔했다. 예. 이거 사진 찍어서 여사님한테 보내야지. 대통령이 그런 거, 그런 부분들. 아니라 여사님한테 보내야. 그냥 그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모가 이제 와서 네. 전략을 좀 수정하지 않습니까? 예. 야, 차라리 그냥 이원모 쪽 비서관 쪽에 붙어서 그 사람의 당선을 열심히 돕고 그 대가로 뭔가 하나 해야 돼라고 할 때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사님이나 저쪽에 찍히면 안 돼. 대통령이나 저쪽에 찍히면 안 돼가 아니라 여사님이 그냥 그 순간순간 자기가 딱딱 선택하는 단어를 보면 네. 여사님, 대통령 얘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참.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자, 오늘 보도를 시작으로 추가 보도가 이어질 걸로 압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도 또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당무 개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예고편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명수 기자랑 계속 이제 논의를 합니다. 네. 그 순간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신의 총선 전략도 공천을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우클릭 받아야 되니까 네. 구구처럼 보여야 돼. 예. 대통령실에 예. 여사님한테 예. 이렇게 가다가 공천되면 좌클릭해서 이제 포용하고 좌우를 다 아우르는 모습으로 가면 그리고 경제 전문가, 도시개발 전문가로 가면은 내가 충분히 당선 가능해. 뭐 이런 전략을 짜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명수 기자한테 지시를 해서 이명수 기자가 그 지시를 이행을 합니다. 예, 이행을 해요. 이행을 이명수 해요. 기자가? 네, 이명수 예, 기자가. 예. 여기 보면 김대남 씨의 어떤 미션을 이행한단 이행해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논의가 이행 직전까지는 계속 가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이철규한테 문자 보내. 예, 그러니까 예. 아이 형님 저기 예. 이원모도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 그래? 이원모 전화번호 불러주고 예. 이러다가 이제 그 단계에서는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이원모를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게 멈추잖아요. 예, 중단이 예. 되는데 요건 말고 다른 건에서는 그런 예. 식으로 협의를 하다가 예. 이명수 기자가 시킨 대로 행위를 해요. 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네. 그러면 당무 개입과 관련이 있다라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당무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한 정황이 있는 거다.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예. 여사는 일단, 아니고. 예, 대통령실 출신의 대통령실 비서관이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예.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할 건데 예.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 어렵다.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대한 언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